반갑습니다. 고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동동사님과 함께 네. 요즘 부산의 부자들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부자들 하면 어떤 부동산 투자할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를 먼저 시작하시다가 건물로 넘어오시긴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진짜 찐 부자들은 네. 건물과 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찐 부자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경험이 있냐면 IMF 때 음.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큰 부를 잃었다든지 외환위기 때 건물을 사서 큰 부를 잃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완전 하락했잖아요. 네. 경기도 안 좋고 네. 이러면서 그 타이밍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 조금 그때 샀던 그 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가요. 작년 가을에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살짝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엄령이 있으면서 더 소강 상태였다가 네.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제 정책적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 정부는 어쨌든 돈을 많이 푸는 정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6.27 대책 해가지고 네. 부동산 대책이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좀 비교적 머리가 덜 아픈 게 뭐 있어? 이게 또 토지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좋지만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1주택, 2주택까지는 괜찮지만 3주택 될 바에는 저는 토지나 건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가을에 핫해질 건물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동사님이 준비했던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서 그거에 필요한 인사이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사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여기 서면의 건물이고요. 네. 아마 보시면은 이 건물 하고 하실 거예요. 우선 코너 땅이라서 네.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이고요. 네. 한 6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지는 142평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익률은 한 4.66%. 네, 수익률이 꽤 잘 괜찮게, 나오네요. 나오고 일단 뭐 감정가 대비 한 11% 정도 네,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한 5월달에 네.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번 사례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네. 일단 건물 이제 외형은 이렇게 봤죠. 이제 이게 최근에 거래된 사례고요. 과거 모습을 보면 뭐 외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개발이나 리모델링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동네 시세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경우고요. 자, 요거를 거래 사례를 좀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 디스코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평당 7,253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체 금액은 10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감정가가 115억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감정가 대비는 한 10% 정도 더 네. 깎아서 거래가 된 거고,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우선 2007년도에 36억 주고 샀다가 물론 좀 세월이 18년 정도 흘렀지만 103억까지 팔았던 이분이 정말 그래도 성공 투자를 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당가 자체는 이제 감정가보다는 조금 싸게 샀는데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막다른 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와 여기가 막다른 길에 있는 코너 땅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이쪽이 뚫려 있어서 다행인데 여기는 또 막혔네. 일방 네. 통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선이 조금 아쉽다. 근데 이제 장점으로는 사실 서면에 그쵸. 꼬마 빌딩 건물이 수익률이 4%대 나오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야, 이거 수익률을 보고 갔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임대료만 3,800. 와, 든든하다 맞죠? 네. 예. 그래서 뭐 100억대가 넘는 게 부산의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좀 수요가 확실히 좀 작은데 와, 불경기 때 이 100억대를 또 매수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 야, 이것도 부럽습니다. 네, 가만 앉아 있어도 뭐 가만 앉아 있진 않지만 새벽에 사서도 끊어주고 해야 되지만 매달 3천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은 이제 이런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그 평수 자체가 142평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땅만으로 다시 뭐 증축을 한다든지 뭐 우리 건축하는 거를 시행한다 이래 하거든요. 네. 근데 시행한다보다는 일반인은 그냥 다시 건축한다, 뭐 증축한다 이렇게 알아듣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옆에 이런 것들을 좀 매입해가지고 좀 더 싸게 매입해서 같이 합쳐서 또 맞아요. 개발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땅 모양도 이뻐가지고 예, 건설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얘 혼자서도 괜찮고 합쳐서 쓰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물건은 이걸로 해드리는 게 낫겠죠. 이거 진짜 잘 안 나오는 중앙대로에 있는 매물이거든요. 맞아요. 네, 보시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알죠. 네, 여기 삼정타워 맞은편에 있는 이 파리바게트 건물이거든요. 네. 이게 코너 자리고 이게 35m 그다음에 8m 도로 접한 건물이고요. 네. 대지 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한 20평 정도. 20평. 네. 네. 연면적은 한 68평 정도 되고 이것도 수익률이 뭐 나쁘진 않아요. 3.31%고 평당가가 지금 매매가가 32억 8천에 거래가 돼서 평당가는 1억 6천 한 300 정도 되지만 전체 금액이 조금 작아서 네. 중앙대로변에는 정말 매물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손쉽게 조금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물로 장점이 좀 많은 건물인 것 같아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잘 아는 게 네. 저희가 한때 이제 추천 매물로도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추천 매물에서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는 한 3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1, 맞아요. 2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사이에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거래가 돼 버렸어요. 다른 곳에서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 장점은 이제 감정가만 하더라도 네. 여기가 2억 정도 하는 동네예요. 평당. 근데 이게 한 1억 6천대 거래가 됐으니까 네. 감정가 대비는 그래도 한 20% 정도 싸게 거래가 된 거고요. 보통은 여기 중앙대로 이쪽 라인 따라서 여기가 부산 최고의 대로잖아요. 네. 제일 땅값이 비싼 대로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요즘 같이 불경기였다 보니까 맞아요. 매물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불경기 때 이게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은 감정가보다 10% 20%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 비싸게 또 거래되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시세보다 싼 거도 물론이거니와 네. 감정가보다도 싸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감정가는 우리가 은행 감정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은행 감정가는 은행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채권 회수가 잘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다음 회수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네네.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 감정가보다 싸게 샀다. 그 이거를 대로변을 서면 이 중앙대로를 정말 상징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3위로 넣었던 거는 제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에 3위였던 거는 이 안쪽이 좀 구조가 되게 특이했죠. 맞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여기 가기 위해서는 1층 파리바게트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3층을 가려면 파리바게트 손님이 아닌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 맞아요.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점은 그러면 뭐가 있냐? 우리 흔히 아는 대로변에 네. 서면 여기 중앙 대로변에 완전 메인에 여기 삼정타워 맞은편 파리바게트 누구나 아는 건물이다. 핵심 지역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평수가 너무 작잖아요. 20평. 그래도 20평에 요 정도 어떻게 보면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좀 봐놓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기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보면 요 물건인데 이거를 저는 반드시 해보는 게 뭐냐 평수가 작으면요. 요거 20평이네. 그다음에 요거 49평이네. 이러면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까지 하면 82평. 그러면 완전 서면 대로변 코너 땅에다가 82평이면 건물을 꽤 근사하게 올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100평 넘어가면 훨씬 좋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요 밑 옆에 땅이 좀 또 좀 덩치가 너무 크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요 대로변이 평당 2억이라면 네. 요 안쪽 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평당 1억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친다. 그러면 물타기식으로 돼서 이게 평당 2억 가치에 평당 2억 가치를 평가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당에서는 내가 수익을 많이 남기기는 힘듭니다. 그냥 2억 정도 하는데 1억 6천에 샀으니까 그냥 20% 싸게 샀다. 근데 요 동네는 시세가 엄청나게 또 많이 오르는 동네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도시가 완성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많이 오른다기보다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수익만 바라보기에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이제 뒷땅을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서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럼 흔히 말해서 이게 1억, 29평이 1억, 네. 33평이 1억.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이제 이 두 개만 합쳐버려도 62평이 되잖아요. 네. 근데 평당 1억에 주고 사면 62억 주고 사겠죠. 근데 이 앞땅이 딱 있는 순간 뒷땅 62억이 1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뒷땅에서 사실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땅인데 요거의 핵심은 여기 앞땅인 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용도로 접근했을 때는 좋을 것 같다. 이 약간 서울의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하시는데. 수법이죠. 예, 그리고 뭐 부동산 이제 찐 투자자들, 고수분들이 또 많이 하는 수법이고 옛날에는 이제 뒤에 거를 사놓고 네. 앞땅을 사가지고 크게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뒷땅 주인도 앞땅 주인이 나타나면 네. 내 땅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땅을 좀 먼저 비싸더라도 먼저 사놓는 게 낫습니다. 좋은 걸 먼저 음. 해놓고. 그래서 하나 또 뭐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하나 또 예시로 보면 자 우리 남천동에 가면요 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역으로 가서 남천동에 가면 요 땅이 완전 메인이잖아요. 네. 이제 땅을 봤을 때는 그리고 그다음 요거는 한 블럭 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로변을 접하게 되려면 이거를 반드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게 평당 가격이 진짜 싸게 거래됐다 보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도 이제 요거를 들고 있는 분이 요거를 사지 않았을까.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리고 같은 달에 이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냥 저도 이 관계자는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네. 근데 같은 달에 이게 동시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합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여기 단가 자체를 좀 낮추기 위해서 197평짜리 가장 큰 거를 좀 싸게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이게 횡스 쳐져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푸드엔도 앞땅 먼저 사놓고 뒤에 주차장 부지로 더 매입을 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마트 장사를 하는가 싶었는데 이 업체도 아마 땅 장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토지 투자를, 네.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한다. 보통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밝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오고요. 이렇게 할 때 앞땅을 먼저 사고 뒷땅을 조금씩 사는. 어차피 시가는 앞땅 편이거든요. 네. 뒷땅보다는 사실 앞땅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으로 해서 파리바게트를 아마 사셨다면 정말 잘 산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건은 어떤 건가요? 잠깐만요. 네. 편집을 이리 와라고 일부러 말 안 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물건은 남천동 매물이고요. 여기도 코너 자리입니다. 네. 야, 내가 좋아하는 남천동이다. 네. 지금은 여기가 꽃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코너 자리, 요 자리인데 이거는 한 20m,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이고 네. 대지 면적은 67평입니다. 그다음에 매매는 24억에 네. 평당가가 너무 좋아요. 3,572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감정가보다도 좀 저렴하게 사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남천역 도보로 한 5분 거리고 KBS 방송국이랑 뭐 수영구청 교차로 상권으로 있는데 이게 상업지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평가된 곳이라서 괜찮게 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뭐 워낙 이제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략 봐도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감정가 대비도 20% 정도 좀 싸게 샀고요. 그리고 시세 대비는 더 싸게 샀고 거기다가 지금 남천 서밋이 이제 9평 아파트가
16억 분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14, 15, 16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300대 1 이래 나왔잖아요. 그거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우선 장점을 보자면 단점부터 볼까요? 단점을 보자면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는 요 도로와 요 도로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는 도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고요. 네. 여기부터는 도로가 두 개로 나뉘다 보니까 통행량이 두 개로 조금 분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가격을 아예 뒷블럭 가격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3, 4천인데 네. 이거를 그래도 이제 요 버스길 따라서의 메인 도로잖아요. 이제 지하철길 따라 메인 도로 말고 버스길 따라의 메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뒷블럭 가격대로 샀으니까 정말 가격적으로는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봤다시피 이제 새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기가 뭐 건물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져야 새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져야 쭉쭉 올라가야 새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거의 땅값에만 산 거다 보니까 좀 새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여기서 받는 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이제 좀 단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땅을 싸게 산 거죠. 건물. 오히려 신축하려는 분들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땅만 보면 이제 67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옆에 아까 보니까 이제 거의 주차장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두 개만 합쳐도 140평이 나오기 때문에 꽤 상징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또 어떠냐면요. 자, 이게 만약에 100이다. 네. 그러면 이건 코너, 이렇게 봐야 되네. 요게 만약에 100이다. 대로변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코너잖아요. 네. 그러면 150% 정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 대비 코너가 네. 50% 정도 비싸요. 25%에서 50% 정도 효용 가치가 더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블럭 안쪽에 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50 정도 가치가 있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세 필지의 핵심은 요겁니다. 예. 이거 빼고 요렇게 지으면 이제 건물 모양이 당연히 이쁘게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를 사놓고요. 요거를 사서 요거를 사도 나쁘지 않고요. 또 요거를 사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요거 주차장 있는 거 하고 요렇게 사서 254평을 만들어 가지고면 진짜 건물 그럴싸한 건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해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더 괜찮은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개발까지 염두에 뒀거나 아니면 옆 사람이 팔 때 같이 파는 이런 용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정도 평당 가면은 관계자일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저렴해서. 왜냐면 진짜 요 정도는 못해도 평당 4,000대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3,500대에 받았기 때문에 좀 진짜 저렴하게 샀네요. 예. 불경기니까 이게 거래가 됐거나 뭐 관계자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감정가만 하더라도 30억대가 나오고 평당가가 4천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감정가의 평당가가. 감정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시세는 어떻게 보면 네. 감정가보다 원래는 조금 높아야 되니까 네. 5천, 5,500 한다 봐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지금 한 3천 중반에 샀으니까 잘 산 거죠. 그래서 월세는 적게 나오니까 대출을 받고 샀다면 아마 이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시세 차익이 좀 받쳐줄 땅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물건은요. 역시나 남천동 해변시장 쪽 건물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새로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병원 임대 맞추려고 지금 네. 하시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지금 비치 꽃집 여기인데 지금은 다 명도가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비어져 있고 한 11m 이제 접한 건물이고요. 네. 상업지고 대지 면적이 56평.
상업지 아닌데 주거지인데 아, 이거 바뀌었어요. 잘못했구나. 다시. 그러면은, 준 주거지역이고 토지 면적은 56평입니다. 네, 준 주거지래도 여기 상권이 조금 있는 데라서 네. 유심히 보던 곳인데 아니야 다를까 거래가 됐더라고요. 여기도 진짜 싸게 거래가 됐어요. 아, 혹시 요게 같이 합쳐서 뭐 개발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여기가 네. 도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같이 개발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건물을 볼 때 땅을 잘 봐야 되고 결국엔 땅값이 오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 땅과 요 땅을 합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예, 이게 통과 도로면 더 힘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단독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는 합치기 힘들고 요렇게는 합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앞전 사례와 완전 대비되는 사례라고 봐지거든요. 우선 요거에 한번 단가랑 이래 보면 자 여기 2,694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네.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남천동 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그래도 상권이 좀 있는 동네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게 거래도 됐고 감정가도 여기가 보면 25억 9천 거의 26억 감정인데 이걸 15억에 샀으니까 감정가 대비도 싸게 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감정이 평당가가 4,6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봤던 거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도 평당가가 감정가가 4,500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정가나 여기 감정가나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감정가를 100% 신뢰해도 안 된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준주거지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지보다 나중에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가치가 5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용적률이 반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상업지가 훨씬 개발했을 때의 가치는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는 나중에 이쪽은 상권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도로 위주의 상권을 잡아야 되고 네. 여기는 보행자들이 꽤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도 있고 하니까 요 육교통에서 이를 딱 오기도 좋고 네. 그다음에 여기로 해서 이제 이 대로변으로 가기도 좋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냥 월세 받을 용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가 어울릴 수 있지만 시세 차익은 앞의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분 기준으로는 잘 사시긴 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약간 시세 차익이 살짝 아쉬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합쳐서 개발하면 좋을까 싶은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요거도 보세요. 네. 면적을 지우고 이런 거 크게 해서 잘 봐야 되거든요. 국유지 도로가 있네. 네. 국유지 도로가 있어서 자 요거를 합쳐야 되는데 이 실선 있죠, 실선. 네. 실선이 국유지 도로가 있어서 요 사이에 좀 이게 맞아, 틈이 틈이 보이실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틈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요렇게 앉히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예, 이 국유지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 도로기 때문에 매입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 요거만 봤을 때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말 싸게 사가지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가야 되면 차라리 뒤에를 싸게 산 맛에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좁은 골목길이니까 이 네. 길이.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향후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된 사례를 보면 요거를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생각 못한 이런 안목을 키워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뭐 감정가 대비 잘 사셨고 한데 이제 앞땅을 너무 잘 샀다 보니까 저는 그것 대비는 조금 아쉽다지 안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준주거지에 상권이 있는 곳이고 아까 상업지는 이제 용도지역은 상업지인데 네. 도보 인구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권이 여기보다는 조금 약한 곳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을 것이냐 시세 차익을 볼 것이냐 따라서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네. 자, 다음 물건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량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약간 사옥으로 쓰시기 좋아서 네. 추천드렸던 매물입니다. 여기 한 40m 이제 앞에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 대지 면적이 119평입니다.
어찌 보면 옆에가 이제 주유소라서 약간 코너 느낌도 나는 건물이고, 예, 대신에 지금 4층, 5층이 원래 공실이어가지고 수익률은 많이 안 나왔던 건물이에요. 그래도 명도가 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사옥으로 쓰시기에는 좋았던 건물입니다. 자, 위치부터 한번 보면요. 네. 일단 딱 봐도 이제 대로변이고 초량역 12번 출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쪽도 이 통행량들이 다 많은 도로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좀 소외받았다가 지금 이제 해수부 맞아요. 이전하면서 이제 이런 소식과 함께 H&M 호재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북항이 사실은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항이 개발됐을 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요런 입지고요. 네. 예. 그리고 자, 평당 가격을 보면 요 거래 얼마 됐는지 봅시다. 여기도 저렴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걸 좀 괜찮은데 하고 있었는데 네. 딴 데서 거래가 돼 버렸죠. 예, 평당 이제 2,900만 원대 거래돼서 이제 119평이다 보니까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세가 그냥 보통 한 5, 6천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경기 좋았을 때. 근데 감정가는 한 4천 한 4, 500, 4천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4천 중반인데 지금 3천에 샀으니까 감정가 대비는 30% 정도는 싸게 산 겁니다. 네. 그럼 시세 대비하면 이제 옛날에 잘 나갈 때 직전 완전 잘 나갈 때 완전 이럴 때 말고 그냥 일반적일 때 대비는 한 40% 정도는 좀 싸게 산 거 아닌가. 감정가 대비는 한 30% 싸게 샀고 시세 대비는 한 40% 싸게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25년 7월 달에 이제 실거래 된 거 보면요. 네. 아마 해수부 이전 소식과 함께 같이 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이제 대지가 119평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단독 뭐 뭔가 다시 개발해도 좋고요. 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그 리모델링만 좀 해가지고 쓰셔도 좋고 사옥으로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들은 동구, 중앙동, 초량동 이런 라인들은 무역 관련 하시는 분들이 사옥으로 쓰고자 하는 수요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흐름을 조금 알려드리면 네. 지금 이제 부산의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수영구 올라가면 동래구 남구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부산 진구, 연제구 이런 식으로 퍼지거든요. 네. 근데 상업용 건물은 네. 어떠냐면 서면과 네. 해운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강안리 거의 이제 크게 차이 안 나는 시점에 강안리까지 이렇게 퍼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해운대, 수영구, 부산의 중심인 진구 이래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냐면 월세를 좀 받고 싶은 분들은 연산동이나 사상이나 이런 데를 보거든요. 의외로 거기가 또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임대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도 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다음 보는 게 북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초량, 중앙 요쪽은 지금 당장 현재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노령화된 인구들도 많고 해서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북한 재개발을 끼고 있는 게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급지가 좋은 데가 먼저 오르고 나면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쪽이 간단 말이죠. 딱 그 흐름으로 딱 가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북한 쪽을 보기에 좀 괜찮은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시거나 저희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은 북한 쪽은 아직까지 투자하기 이르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러는 이유가 이제 이제 그 지역들이 조금 거래가 됐고, 네. 그러니까 급지가 좋은 쪽이 거래가 됐고, 그리고 남은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부산에서도 혹은 현 정부에서도 요 북한 쪽을 어느 정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의 호재를 보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을 사야 됩니다. 맞아요. 네, 북한 호재에 대한 아파트 수요는 사실 대연동 쪽이 많이 좀 가져갈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개발이 좀 되면 문현동 쪽이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동구 자체는 아파트보다는 맞아요. 건물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에요.